변호사님, 편파 변제가 뭐예요? 편파 변제란 것은 편파적으로 변제를 한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자가 10명이 있는 거예요. 10명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홍길동 씨한테만 그 빌린 돈을 갚아준 거죠. 홍길동 씨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빌린 건 맞는데 왜 10명의 채권자 중에서 홍길동한테만 변제를 했냐? 그 말입니다.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거든요. 여러분,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 등기부 보시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. 저당권 설정한 날짜대로 기재가 되어 있죠. 그건 물건이라서 그런 것이고,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없다고요. 나한테 10명의 채권자가 있으면 다 같은 동순위인데 가장 친한 친구 또는 배우자한테만 먼저 갚아줘서 우선권을 부여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익을 침해했냐. 이게 편파 변제가 됩니다. 또 유사한 게 채권자가 10명이 있는데 돈을 다 변제 못할 상황이 되니까 나의 친한 친구 홍길동한테만 내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, 빌라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. 그것도 그 채권자한테 이익을 몰아서 준 것이니까 이런 것들도 편파적인 행위이고 사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 편파 변제를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57만 원, 36개월 변제하면 2,050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마지막에 우리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 남아있는 재산 싹 팔아가지고 돈을 3,600만 원 만들어서 내 친한 친구 홍길동한테만 변제를 한 겁니다. 이게 법원에서 적발이 되면 3,600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,600만 원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하면 나는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. 이걸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원래 57만 원 내고 끝날 게 100만 원까지 변제금이 올라가니까 편파 변제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럼 법원이 좀 봐주는 경우도 있나요?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변제를 하면 그것은 편파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예요. 지금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해당하겠죠. 이미 변제 자력이 없어. 재산으로서도 변제할 수 없고 내가 버는 돈으로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하단 말이죠. 이런 상태에서 10명의 채권자 중에 한두 명한테 몰아서 변제를 해주면 편파 변제가 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3년 전에 내가 특정한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았던 거죠.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죠. 이런 경우에는 편파적으로 특정한 채권자한테 이득을 준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 채권자도 순서대로 변제기에 도래하면 내가 각자 변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자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내가 특정한 채권자한테 변제해 준 것은 나중에 내가 무자력 상태에 빠져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편파 변제로 보지 않는 거죠. 그럼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? 자, 저당권 설정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2017년인가 18년경에 법인회생을 한번 신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 법인 대표님께서 돈은 예전에 빌렸는데 법인 신청을 앞두고 그 특정한 거래처한테만 자기 공장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건이었습니다. 대표자 신문기일에 가자마자 판사님께서 요걸 바로 콕 찍으면서 잡아내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빌려준 날 저당권을 바로 설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어보시지도 않는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빌려준 날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보장이 없죠. 저당 설정은 법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인데 이 사람한테 돈은 언제 빌렸냐 물어보니까 돈은 예전에 빌린 거죠. 그 사건에서는 이 저당권 효력이 부인이 되었거든요. 다시 말해서 예전에 돈을 빌리면서 그날 바로 저당을 설정했다. 모든 은행들은 다 이렇게 처리하죠.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은 예전에 빌렸는데 법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그 채권자한테 미안하니까 나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빌라나 아파트나 공장에 저당권 설정해줬다. 거리가 떨어져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저당 설정 행위가 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편파 변제가 되어서 청산가치가 많이 커지거나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개인회생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법원이 편파 변제인데 또 봐주는 경우도 있을까요? 용도를 특정해서 빌린 사건에서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던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우리은행에서 돈을 2천만 원 빌렸습니다. 은행에서 빌릴 때는 당연히 생활비나 사업자금이라 하고 빌렸겠죠. 그리고 2천만 원 들고 와서 이제 어디 쓸지는 채무자인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.
이거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홍길동한테 갚았다. 이거는 편파 변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PD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. 그 내 친구 홍길동 알지 않느냐? 걔는 내가 갚아줘야 된다. 그 용도로 쓰겠다. 이렇게 말해서 빌리자마자 그 홍길동한테 바로 갚아준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권자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PD님이 그 홍길동한테 돈 빌려줄 거 그렇게 알고 돈을 빌려준 거지. 그거 아니면 돈을 안 빌려줬을 거니까. 다른 채권자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용도를 정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바로 그 용도대로 홍길동한테 변제한 경우, 이 경우는 편파 변제가 아니라고 판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. 그러면 홍길동 갚아준다 하고 빌리면 무조건 봐주나요? 자, 제가 이거 벌써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? 또 채무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 경위를 봐서 일체성이 있어야지 인정을 해준다니까요. 왜냐하면 뒤에 가서 말을 막 지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 안 해주고 처음부터 빌릴 때부터 저기 갚아준다는 약정이 있었는가? 물론 그 약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는 없는데 저기 홍길동한테 갚아준다는 약정이 있었는가? 그리고 실제로 홍길동한테 갚았는가? 그 시기가 일치하는지도 보겠죠. 빌려놓고 한참 있다 자기 마음대로 갚아놓고 저 빌릴 용도였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면 안 되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갚았는가? 그리고 앞뒤에 정황을 설명하는 걸로 볼 때 저기 갚아주려고 빌린 게 맞는가? 이런 재반 사정들이 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일체성이 있어야지 용도를 특정해서 갚아줄 거니까 부인권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. 모든 걸 다 봐주는 게 아닙니다.